왜냐면 다 써드리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는 좀 빼놓고 제가 말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볶음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야채수를 사용해서 볶음 요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름으로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천연 지방이 많은 이제 견과류 같은 거를 사용해서 지방은 대체하는 걸로, 왜냐면 기름을 사용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가장 가까운 재료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요리를 한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식초 대신엔 레몬, 그 다음에 왜냐면 식초는 방부제 및 첨가물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대신 레몬은 방부제도 없고 뭐 첨가물도 없고, 하지만 항산화제라든가 그런 거 자연적으로 다량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레몬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당분으로 필요한 설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그거에 필요되는 우리가 꿀이나 이제 물엿을 쓰는데요. 설탕은 이제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량만 있지 영양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런 거를 또 설탕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꿀, 그래서 건강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 뭐 조림용으로 쓸 때는 저희가 물엿이라든가 뭐 그런 걸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맵기 우리가 생야채나 이제 생과일을 포함시켜서 요리를 하는데, 저녁에는 주로 생과일을 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침과 점심에는 이제 우리가 야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샐러드라든가 쌈채소라든가 그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짜거나 맵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맵게는 안 하는데 뭐 고춧가루 그따 사용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맵지 않은 고춧가루, 안 매운 고춧가루를 사용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한 끼 반찬을 우리가 서너 가지로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너무 많은 요새는 이제 저희가 봄 나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한두 가지가 한 가지 정도는 더 초과될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서너 가지로 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소금에 절인 그 음식은 자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뭐 피클이라든가 그런 건 조금씩 사용을 하지만 젓갈류가 포함된 김치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젓갈류는 이 유독물질이라는 그 니트로사민이라든가 뭐 다이록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 레시피에도 나와 있지만 야채수를 만드는 법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야채수로 가지고 모든 요리의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미각 신경을 둔화시켜 가지고 식품 고유의 맛을 전혀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또 그렇게 화학 조미료가 많이 함유가 되면 영양도 많이 손실이 돼요. 맛은 이 혀끝술의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자연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식. 강화하지 않고 자연식은 이제 천연 건강식인데요. 주로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의 맛을 끌어올려서 그 맛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자연식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요리라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의 미각을 손상시키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고, 우리가 또 너무 과식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 다음에 도정하지 않고 정제하지 않은 그런 식품으로 우리의 미각을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의 건강에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요리가 가장 자연식이고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매 끼에 드시는 뭐 단백질이라든가 우리 비타민이라든가 탄수화물 그런 게 아마 이번 요리 나오는 거에 거의 균형을 다 맞췄을 거예요. 저희가 영양학적으로 뭐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주로 요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요. 아마 매 끼 저희가 레시피를 보시면 그게 거의 다 들어가요. 샐러드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야채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두부조림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들어가고, 나물무침, 뭐 파래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거에 맞춰서
지방이라든가 그 균형을 맞춰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들로 저희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지금 나눠드린 레시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레시피에 보시면 예, 그 앞쪽에 보시면 우리가 주로 레시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의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또 계절에 따라서 저희가 레시피가 좀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상치 샐러드로 나오는데 이 양상치 샐러드는 굳이 양상치만 쓰시지 않아도 돼요. 오늘 같이 제철에 나오는 여름 요새 같으면 상추라든가 뭐 그런 걸로 쓰시면 되고 양상치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스가 중요한데요. 소스는 뭐 저희가 뭐 파인애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딸기가 나올 때는 딸기 소스로 쓸 수 있고 오늘 같이 토마토 캔닝으로 해서 그냥 소스로 쓸 수도 있고 또 뭐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상큼한 맛은 뭐 키 소스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야채하고 맞는 소스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소스나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가지구이 무침이라고 있어요. 이 가지는 집에서 우리가 굳이 일일이 오븐이 없다고 해서 오븐에 굽지 않으셔도 돼요. 쪄서 무치셔도 되고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기름 코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구우셔도 얼마든지 다 구워져요. 요즘은 이 후라이팬이 옛날처럼 얇은 게 아니고 다 코팅돼 있어서 두꺼운 후라이팬이라 뚜껑 있는 걸로 해서 구우셔도 돼요. 그래서 그 구운 거에 얘기하신 것처럼 파프리카 종류만 색깔별로 있으면 요리는 얼마든지 화려한 색상으로 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구운 거에 거기다가 저희가 아몬드 가루 같은 경우를 섞어서 무치면 얼마든지 하나의 또 요리가 될 수 있고요. 거기 가지 라자니아는 저희가 이제 내일 나오는 이제 감자 그라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반 가지를 쓸어서 팬 위에다 올리고 이런 거는 후라이팬에도 가능하세요. 라자냐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치즈 대신에 저희가 캐슈넛을 물하고 갈아서 저기 걸쭉하게 해서 위에다 뿌리면 그래서 구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마파두부는 우리 중국식 요리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신 저희는 마파두부를 뭐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토마토 캔닝으로 사용해가지고 캔닝에다가 양파를 좀 더 단맛을 내면 양파를 따로 볶아서 캔닝하게 섞으셔도 되고 귀찮으시면 그냥 양파 다져서 캔닝하고 같이 두부하고 끓이다가 색깔로 만든 거예요? 올리면 돼요. 이거는 토마토 캔닝은 저희는 여기서 다 만든 거예요. 저 만드는 거랑 배워줘요. 이거 토마토 캔닝은 쉬워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요리에 나오는 거에서.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맨 앞쪽에 그 밑에 라자냐가 거기는 빠졌을 거고요. 제가 지금 레시피를 계속 추가를 만들다 보니까 뒤쪽에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감자 라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제가 페이지를 넣어드릴게요. 고구마 라자냐, 감자 라자냐라고 뒤쪽에 밀고기 만드는 법 위에 있죠. 네, 있어요. 고기 한 장 뒤에 더 넘겨보세요. 감자 라자니아. 예? 가지 라자니. 네, 거기에 보면 감자 라자니아 있잖아. 네. 딸기. 예, 거기에 가지, 감자, 고구마를 다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야채를 섞어서 이름을 바꾸셔서 하시면 돼요. 제가 그걸 앞에다 놓은 거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 레시피랑 조금 차이가 좀 있나 본데 그러면 선생님 좀 잠깐만 레시피 지금 기록 안 하시면 잠깐만 넘어가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토마토 시금치 샐러드가 있었죠. 이 토마토 시금치 샐러드는 토마토 대신에 양배추라든가 뭐 또 시금치 겨울에는 시금치도 얼마든지 샐러드가 가능해요. 이렇게 노지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뭐 요즘 뭐 남해 시금치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주로 토마토 캔닝으로 이런 거는 샐러드 하시면 되고요. 양배추 같은 경우도 양배추 곱게 채 썰고 여러 가지 색깔 섞어서 같이 샐러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 무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가지를 뭐 그냥 집에서 쪄서 무치셔도 되고 옷에 콩나물 무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콩나물 잡채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자,
예, 화려하게 콩나물을 꼭 고춧가루에다가 뭐 파마늘 넣고만 무치지 않으셔도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 가지고 무치셔도 되고요. 뭐 굳이 감자를 안 넣으시고 새송이버섯만 넣으셔도 되고요. 감자를 넣으시면 또 감자에 넣으신 맛이 저희는 이제 이런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우리 또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에게 또 이 채식 요리가 또 화려함과 맛도 넣어드리기 위해서 약간의 변형된 색깔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하시려면 사실 집에서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가르쳐드리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무 캐슈 나물 같은 경우도요. 그냥 무 저희가 그냥 맨날 이렇게 평범하게 아시는 것처럼 무 볶아서 무나물 하시는 거에 소스로 캐슈를 갈아서 넣으시면 좀 더 깊은 맛이 있고 또 색다른 맛이 있고 그런 맛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깻잎찜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저희가 깻잎찜을 하고 요새 같은 경우는 생깻잎을 그냥 이렇게 겉절이식으로 샐러드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 깻잎찜은 똑같이 집에서 깻잎 찌듯이 캐캐로 하시는데 저희가 여기에는 캐슈를 좀 섞어서 갈아서 조금 넣으셔서 그렇게 하셔서 깻잎을 찌면 꼭 빨갛지 않아도 하얗게 눈꽃 내린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엉 호두조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엉이라든가 연근이라든가 또 새송이라든가 이런 뿌리 가지고 조림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견과를 넣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아까 이제 연근 삼색 조림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런 연근이나 우엉 같은 경우를 옛날에는 집에서 뭐 식초에 담궜다가 뭐 물에 끓였다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뭐 색깔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식초가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식초 쓰는 거는 수저 삶을 때나 아니면 청소할 때나 뭐 그럴 때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압력솥에다가 다시마 좀 넣고요. 그리고 삶으시면 돼요. 그냥 바로 썰으셔가지고 다시마를 왜 네. 넣어요? 다시마가 이 우리 감칠맛을 좀 내요. 얘 자체의 맛들을 조금씩. 그래서 뭐 다른 거 쓰지 않으니까 뭐 다시마를 안 넣으시고 굳이 야채수가 있다면 야채수를 넣고 끓이셔도 되는데 저는 또 야채수를 또 그렇게 넣고 끓이면 압력솥에 얼마큼 삶아요? 예, 이제 삶는 건 어떻게 삶으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딸랑이 울리잖아요. 딸랑딸랑 울리면 딸랑 울린 다음에 바로 끄세요. 그리고 조금 놔뒀다가 이제 뭐 우엉을 좀 두툼하게 썰으셨다면 조금 더 놔두시고 얇게 썰으시면 딸랑이 울린 다음에 끄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김 빼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다 익어요. 그러면 그 익은 거 가지고 조림할 때에는 그 삶은 우엉에다가 이제 조청하고 소금을 넣고 간을 해가지고 졸이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영양도 그렇게 많은 손실보고 삶아내서 물 버리고 뭐 그런 번거로움도 없고요. 그럼 오늘 하신 연근은 네, 그렇게 해서 삶아서? 삶은 다음에 저희가 견과류 깻가루들을 분리해서 거기다 묻힌 거예요. 네. 간은 뭐로 해요? 간은 소금으로 다 한 거. 삶으실 때. 예, 삶을 그런 때? 거는 네, 조림 아니고 오늘같이 연근, 삼색 연근을 할 때는 간을 미리 해서 삶으셔도 돼요. 그런데 조림은 미리 간을 하면 물엿 같은 게 잘 안 들어가 가지고 이 맛이 좀 더 오래 졸여야 돼요. 네. 예, 그런데 그건 이제 운영할 수 있는데 삼색연근 같은 경우는 간을 좀 이렇게 심심하게나 좀 간간하게든가 간을 해서 삶아서 입히시면 굳이 이 깻가루나이드 간을 안 하셔도 돼요. 그 연근의 자체 간이 다 되어 삶아서 있으니까 그럼 오늘 그냥 물 건진 다음에 이제 소스. 입히시면 돼요. 네, 갈아놓은 소스에. 네, 그러면 삼색연근까지 이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림 한번 드셨죠? 그 무조림은 그냥 곱게 썰으신 다음에 채곡채곡 넣고 그 위에 물을 야채수에다가 이제 간을 하고 양파라든가 뭐 버섯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그거가 충분히 물이 잠길 정도로 넣어서 그냥 졸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희 요리는 그렇게 좀 복잡한 요리는 아니에요. 그냥 간만 맞춰서 푹 익혀주시는 거. 그 익히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면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끓은 다음에 불을 약하게 졸여서 은근하게 오래 끓이는 게 우리 감자나 그 밑에 감자찜이라든가 무조림이라든가 마파두부라든가 그런 거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끓은 다음에 그 간이 은근히 오래 가도록
이렇게 간을 불을 좀 약간 조절을 하셔가지고 은근하게 끓이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두부 탕수는 첫날 저희가 해드렸고요. 탕수는 똑같이 두부나 가지나 표고버섯이나 다 같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오븐이 있어서 오븐에다 다 구워서 이제 탕수를 써요. 튀기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븐이 없으시면 찌시면 돼요. 가지 같은 경우 저기 전분이라든가 약간의 밀가루 옷 입히셔가지고요. 근데 저희는 주로 전분을 입혀서 이런 것들은 다 찌거든요. 그래서 두부 같은 경우는 뭐 구우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갖가지 야채들을 그 야채수에다가 한번 볶아가지고 섞은 다음에 유만 넣으시면 돼요. 전분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탕수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자 두부찜은 다 집에서 전문적으로 다 하실 거예요. 감자 조림 하듯이 거기에 두부가 더 첨가가 되고 밑에 타지 않도록 저희는 물을 깔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마파두부는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캔닝도 이 마파두부나 가지 캔닝 조림이나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재료만 바꾸셔서 두부를 조리다든가 그다음에 가지를 조린다든가 캔닝에다 조리시면 다 똑같은 그런 조림 요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토리 묵은 저희가 여기에서는 도토리 가루를 그대로 센 거를 이제 사서 이제 빠놓은 거 주워서 직접 국산해서 써가지고요. 집에서 옛날에 뭐 간장에다 무치셨잖아요. 간장 양념. 근데 저희는 그걸 쓰지 않고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매실액과 야채 그냥 소금과 갖가지 채소로 색상 채소로 묻혀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고기 볶음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쌈밥 나갈 때 주로 밀고기 볶음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밀고기는 이제 뒤에 만드는 법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만들기가 힘들어. 네,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밀고기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사서 그 건강식품점이라고 치시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그럼 거기에 밀고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건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저희는 밀고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차이가 있다면 파는 거는 아마 밀고기 글루텐 가루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다른 거에 엉기게만 만들기 때문에 아마 소화력은 저희가 좀 더 나아질 거예요.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소화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밀고기 볶으면 고추장이 들어가요? 여기 고추장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직접 만든 고추장이에요. 네, 그 고추장이 좀 들어가는데 그 고추장을 그냥 고추장만 쓰면은 너무 진하면 캔닝을 졸이다가 고추장하고 같이 졸여요. 그렇게 해서 쓴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온메밀은 집에서 메밀국수 가지고 따뜻하게 하시면 온메밀이고 겨울에는 시금치가 맛있어서 소스를 쓰지만 요번엔 저희가 아마 시금치보다는 취나물 그 향이 있어서 취나물로 써서 그 소스 그렇게 올렸으니까 그런 거는 그 계절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매생이 국수는 다들 아시죠? 매생이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매생이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몬드유라고 우리가 엊그저께 아침에 드셨던 그건데 그거 마찬가지 구운 아몬드에 현미밥하고 꿀하고 소금 물 넣고만 갈은 거예요. 이제 꿀이나 소금은 이제 소금은 그 갈 때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 꿀은 마지막에 넣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 이제 단호박 고추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추장을 만드는 건데 이제 단호박 나올 때는 단호박을 껍질 벗겨서 푹 쪄요. 그래서 그거를 으깨셔가지고 거기에 조청 있죠? 요 물엿 요거 넣고 소금하고 안 매운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섞어서 보관해놨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냉장 보관해요. 다른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기간 동안 보관하지는 못해요. 네, 자주 해서 저는 쓰고 있고요. 겨울에 홍시 같은 게 많을 경우에는 이제 홍시고추장이라 그래가지고 담로박 대신에 홍시를 쓰기도 해요. 홍시고추장 어떻게 해요? 홍시도 똑같이 홍시를 끓이세요. 끓여? 네. 왜냐면 홍시를 씨 빼가지고 왜냐면 홍시가 너무 많을 때 근데 거의 홍시가 그럴 정도는 안 나와요.
단호박 가지고 하시면 되고, 요새같이 단호박이 좀 비싸고 없을 때 요새는 제가 이거 가지고 저기 뭐죠? 사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과가 많을 때니까 요즘 껍질은 두꺼우니까. 그래서 뭐 고추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우리 메주가루 넣고 막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한 거고요. 그냥 거의 깊은 맛은 없잖아요. 그냥 조청에다가 그 재료 호박이라든가 뭐 재료 가지고 끓여가지고 소금하고 고춧가루만 섞어서 쓰면 고추장이 돼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맵지도 있습니다. 않고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밀고기는 그 만드는 법이 홍시를 나오는데, 끓여갖고 거기다가 이거 넣는다 이거지. 네네. 조청은 필요 없지. 다 홍시도 그럼 푹 끓여요? 네. 끓인대잖아. 네. 끓여야 변질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끓여갖고 고춧가루하고 섞기만 하는 네. 게 소금하고. 예, 그게 이제 단맛을 조금 섞어야 될 경우에 조청이 들어. 홍시의 경우에는 단맛이 많이 안 섞어도 되니까 네. 조금만 들어가도 돼요. 꿀 섞으면 안 돼요, 조청 대신. 꿀은 이렇게 끓이잖아요. 끓이는 거는 꿀은 사과. 영양소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사과, 끓이는 사과. 거에는 꿀이, 그리고 꿀은 사과요. 사과 잡쓸 때 넣으면 돼요. 네. 꿀은 끓이면 사과. 네. 불다를 때. 네. 그리고 꿀로 그 밀고기 섞어놨구나. 만드는 법은 글루텐 가루를 별도로 사셔서 이 재료를 넣고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번거로우세요. 그래서 이건 인터넷 밀고기 나오면 다 나오니까요. 사시는 것도 괜찮고, 굳이 만드신다면 이 방법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밀빵 야채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계절에 맞춰서 이제 메뉴가 들어가는 건데요. 아마 빵이 한번 나올 거면 그 빵에 여러 가지 야채들을 구워서 저희가 그 사이사이에다가 넣고, 캐슈넛은 이제 빵에 이제 이 밀착력이 좋기 위하고 빵을 촉촉하기 위해서 캐슈넛을 갈아서 소스로 우리가 발라서 쓰기도 합니다. 두부 새싹 샐러드 같은 경우는 집에서 두부 쪄서 간장 찍어서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요리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위에 새싹 같은 거를 뿌려서 이제 나갔던 거고요. 그건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뒤에 가지 라자냐라든가 그런 거는 아까 설명을 다 드렸고요. 메밀 소바국수가 이제 저희가 내일도 나올 건데, 이런 거는 저희가 메밀 소바 국물을 뭐 여러 가지 뭐 쯔유라든가 뭐 가다랭이 폭 그런 걸 넣어서 끓이잖아요. 만드시잖아요. 아니면 간장 사서. 근데 저희는 야채수를 그냥 여기서 야채수에다가요, 소스에 매실액을 넣고 꿀 소금으로 간을 하고, 정 그 맛이 안 날 경우에 이제 간장가루를 조금 섞으시면 돼요. 근데 야채수는 뭐뭐 있고 야채수? 네, 그 밑에 그 밑에. 뒤편에 나와 있어요. 뒤편에 있어요. 네, 저희가 주로 그렇게 야채수, 그거 설명을 뒤편에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넣고 이제 무를 갈아서 넣고 김을 채 썰어서 넣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단순하게, 사실 사 드시는 거는 아마 맛은 좋은데 이제 또 우리 위가 약하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야채수에다가 꿀소금, 매실액이나 그런 거 넣어서만 하시면 단순하기 때문에 소화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감자 메쉬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예요. 많이 해보셨죠? 감자 쪄서 여러 가지 야채 섞어서 드시는 메쉬. 거기에 그 메쉬를 만드셔서 그냥 메쉬로만 드셔도 되고, 빵에 만드셔서 샌드위치로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감자 브로콜리 스프, 저희가 LA 김밥 할 때 스프 나왔었잖아요. 그 감자에 캐슈넛을 조금 넣고, 양파를 감자가 3이면 양파는 1을 넣으세요. 그래서 3대1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감자와 양파, 캐슈넛을 넣어서 압력솥에 삶아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가른 거예요. 근데 이거 물이 너무 많으면 너무 묽어지니까 삶을 때 감자가 잠길 정도로 잠길 정도보다 조금 더 넣으셔가지고 삶고, 물이 많으면 따라내시고 가르세요.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삶아서 다져놨다가 다 갈아진 다음에 마지막에 넣고 한 번 더 섞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완두콩을 넣으시면 완두콩도 삶아놨다가 마지막에 섞으시고, 봄에는 냉이 나올 땐 냉이 좀 넣으면 또 스프가 또 냉이 향이 있어서 또 향기로워요. 그런 걸로 섞어서 쓰시면 감자의 스프의 모든 기본 그 베이스가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자랑 양파. 그리고 이제 청경채 볶음을 해드렸는데요. 청경채도 중국 요리식이니까
이 전분을 따뜻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전분을 넣으시면 되고 따뜻하지 않아도 된다면 청경채 그냥 볶으면 다른 야채 볶아서 섞으시기만 하셔도 돼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뜻한 요리가 하나 있어야 되면 거기에 유를 좀 섞으시면 그 전분유를 그러면 좀 더 촉촉하고 따뜻한 요리가 될 수 있고요. 전분이요? 감자 전분 있죠? 감바지 왜 이렇게 네. 녹말들. 녹말 가지고 음. 끓일 때 물에 섞어서 그 끓는 소스에다 넣으시면 얘가 걸쭉해지잖아요. 탕수육에. 네, 탕수육처럼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두부 같은 경우 구워서 같이 섞으셔도 이 청경채 볶음에 좀 이렇게 손님 요리로서도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감자 라자냐나 그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밑에 야채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야채수에는 무, 다시마, 양파, 표고버섯이 기본으로만 들어가요. 여기에 뭐 그때그때 있는 야채들 있죠. 양배추라든가 양배추를 넣으면 좀 더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그래서 양배추라든가 뭐 또 그때그때 쓰시다가 남는 야채들 있잖아요. 짜투리 야채들 그런 거 넣고 같이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드셨던 우리 단호박 두부가 있었죠. 그냥 단호박 쪄서 넣는 것보다는 이 단호박을 씨를 파내 가지고요. 그 씨를 물을 넣고 갈아요. 그 다음에 그 갈은 거를 체에 받치면 그 씨와 속에 왜 호박에 왜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예, 갈아져 가지고 그 국물이 나와요. 갈면 그 국물에 소금 간을 해서 단호박을 버무려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찐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익힌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위에는 두부를 삶아서 으깨 가지고 소금 간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같이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 단호박을 익힌 거예요. 속을 파내서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소금간 두부에도 소금간을 하고 단호박에도 소금간을 하셔서 그 위에 올려서 그대로 푹 찐 다음에 저희가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완제품이네. 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단호박을 그냥 쪄가지고 다른 우리 야채들 있잖아요. 뭐 당근이라든가 그런 거 삶아서 그렇게 뿌려서 버무리시기만 하셔도 하나의 또 샐러드가 되고 또 요리가 돼요. 여기에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요리가 그때그때 나올 수가 있어요.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주 밀고기 볶음은 제가 숙주 나물을 이제 마지막에 볶고 밀고기 볶은 거에 이제 섞어서 버무려서 나간 거 그저께 한번 드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야채 통밀 야채 와플이 있었는데 이 야채 와플에는 그냥 통밀가루하고 뭐 집에 있는 밥하고 갈아서 그냥 와플만 구우셔도 돼요. 견과류 갈아 놓고. 근데 거기에 뭐 야채가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마, 양파도 조금 넣고요. 당근, 단호박들을 넣어서 예, 와플을 구운 거예요. 야채도 드실 수 있고 이제 그 와플도 드실 수 있도록 해. 그 와플 할 때 통밀가루만 하면 너무 뻣뻣하니까 우리가 밥이 남는 것들이라든가 저희는 이제 밥을 해서 하지만 집에 찬밥 남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밥을 갈아가지고 거기다 야채 넣고 해서 와플기 구워서 드시면 여행 가실 때도 충분한 한 끼 식사로 충분하세요.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뭐 식사하시기 힘드시고 하실 때 이런 거 와플 구워서 이 와플 기계는 요즘 저기 인터넷에 보면 저렴한 걸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로 하셔서 와플을 하시면 되고요. 단호박은 삶아서 넣어야죠. 아니요, 단호박이라든가 고구마 이런 거 고구마는 괜찮은데. 다 단호박도 얇게 쓸어서 넣으시면요 안 삶아도 돼요. 단호박은 다 안 익어요. 삶아도 되지. 네. 와플에 네, 구우면 와플이 얘가 단호박이 최소한도 단단해서 3분에서 5분은 가야 익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익어요. 그럼 갈아서 갈아서 하셔도 돼요. 갈아서 뭐 야채 갈아서 하셔도 되는데 씹히는 맛이 좀 이렇게 또 모양이 고구마는 네. 맛있게 잘 잘게 익어야 썰어야 돼. 되잖아요. 네. 응. 그리고 이 와플을 가져요. 너무 잘게 안 썰어도 돼요. 고구마 같은 거 얼마든지 다 있고요. 또 이렇게 야채 와플 할 때는 이렇게 야채를 다져서 넣으시고요. 와플 할 때 과일 와플 할 때도 있어요. 뭐 꽃감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뭐 자두라든가 건포도든가 뭐 그런 것도 섞어서 그것만으로도 와플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재료만 야채에서
과일로 바꾸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했던 요리들이 주로 아마 거의 다 나왔을 건데요.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과일 와플은 건포도나 사과 넣으면 타던데 괜찮아요. 네, 예, 전화번호를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그 너무 이렇게 가생이 많이 닿았을 경우에가 타는 경우예요. 네, 두껍게 하면. 네, 너무 두껍게 해서 얘가 익기를 오래 걸리면 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쌈장을 제가 안 적어드린 것 같은데, 네, 쌈장이요. 예, 쌈장은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콩을 씻어서 압력솥에 삶아요. 그래서 압력솥에 딸랑딸랑 하면서 삶는데 거기에 넣으실 때 뭐를 넣으시면 좋으냐면요. 콩 삶을 때 양파를 다져서 같이 넣고 삶으세요. 네, 콩 삶을 때 콩에 양파를 다져서 삶으셔가지고요. 양파를 넣고 삶은 다음에 그게 근데 한 번에 생 불렸다 하면은 간단한데 불렸다 하면 고소한 맛이 조금 덜하세요. 그래서 바로 씻어서 하니까 이 딸랑이가 올려서 이 거품이 막 나면 불을 껐다가 얘가 식은 다음에 한번 뒤적거려서 다시 한번 삶고 그렇게 해서 하면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딸내기 나오고 껐다가 예. 뒤적거리고 다시 한 번 더 하고. 네네. 예, 한 2번 뒤에 콩이 익을 때까지 한 2번 하시면은 그게 완전히 다 익어지면 그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양파를 넣고 가는데요. 그렇게만 넣으면 이 된장 맛이 조금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 그 파란 고추 있죠. 지금같이 파란 고추가 안 날 때 안 매운 고추요. 안 나올 때는 파프리카도 괜찮아요. 그 피망, 파란 피망. 걔를 그 콩물에다가 갈아가지고 섞어요. 그 물을. 그 삶은 고추. 물에다 삶은 거에다. 네네. 삶은 물이 뭐 없으면은 그냥 맹물이라도 고추를 거기다 넣고 갈아가지고요. 거기다 섞어요. 예. 그런 그렇게 맛이 더. 네. 그러고 나서 소금하고 저기만 한 거예요. 네, 뭐 일단 소금하고 깨소금만 넣어서 버무린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깊은 맛이 제가 그걸 오늘 타자를 친다고 빼먹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쳐드릴게요. 쌈장은 이렇게 하고 된장. 그게 쌈장으로 된장으로 똑같이 썼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보관해 놨다가 네, 오늘은 그거에다가 야채 끓여가지고 그 간으로 마친 거고 오늘 고춧가루. 된장국도 이거를 끓이시는 네, 그걸로 끓인 거예요. 네, 된장이라고. 저 간장은 간장 어떻게 잡수? 간장도 오늘 그 간장도 그대로 야채수에다가 다른 야채 파프리카 색깔 넣은 거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 메밀소바 할 때 간장가루 조금 넣으시잖아요. 그렇게 조금 간장가루 좀 넣으시면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우리 저기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콩이 있잖아요. 콩 삶아서 그 물로 야채수에다가 그 야채수에다 콩을 좀 삶으시면 돼요. 그럼 색깔도 나고 간장 맛도 나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저희가 그 뭐 야채수 간장이라든가 그거는 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견과류들은 이런 걸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깨, 들깨나 참깨를 그때 세미나 전에 저희가 볶아놨다가 쓸 때는 그때그때 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묻히고 버무리고 건강적으로 하시는데 하고 소금 같은 경우도 뭐 구운 소금이다 뭐 하다 하는데 저희는 그냥 천일염을 말리기만 해요. 여기서 볶아서 말리기만 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볶아서 예, 볶는데 뭐 타도록 볶는 게 아니고요. 수분만 날려요. 왜냐면 얘가 그냥 천일염 그냥 쓰면 너무 질척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볶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꿀하고 그다음에 올리브 기름도 저희는 압착된 거만 사용하고 있고요. 올리브 기름 뭐 저기 한 거 안 쓰고요. 압착으로만 그냥 볶아서 짠 게 아니고 근데 하나 압착된 거. 궁금한 건 네. 올리브를 또 이렇게 가열을 하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구운 요리라는 게 올리브 하나도 쓰는 거 없어요. 네. 여기 올리브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감자 무칠 때 마지막에 생으로 무칠 네 생으로 무칠 때나 그럴 때만 잠깐씩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토마토 캔닝 물어보셨잖아요. 네. 캔닝은 저희는 껍질째
그냥 고추장. 네 토마토 저희가 여기서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익은 토마토를 그냥 껍질째 갈아서 끓여요. 믹서에다. 네 가는데 이 토마토는 물을 섞지 않아요. 물을 섞지 않아도 갈면 물이 나와요. 네 그리고 병도 이렇게 담으실 때는 병을 삶으셔야 돼요. 꼭 옆에 병을 삶으시고 다 뜨거울 때에 이 끓인 거를 넣어서 밀봉을 시켜야지만 얘가 오래 보관이 돼요. 네, 굳이 토마토가 나오는 계절에는 캔닝을 안 쓰셔도 돼요. 토마토 그냥 토마토 가지고 예 그때 끓여서 갈아서 끓여서 쓰시면 되고요. 요즘 겨울같이 요즘 나오지 않을 계절에만 보관해서 쓰시면 되고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 경우에 이것도 캔닝 인터넷 치면 다 캔닝도 팔아요.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약간의 이제 매실액을 쓸 때는 있어요. 뭐 감칠맛을 낸다든가 오늘같이 이제 샐러드에는 조금씩 그러니까 매실 샐러드만 나올 때는 매실액을 쓰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는 저 황매실을 써요. 청매실을 쓰지 않고 해서 저희 원장님 친정 어머님이 농사를 지신 매실을 황매실을 직접 다 담으셔서 네, 해놓은 거 가지고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사거나 하진 않았고요. 황매실이 더 맛있어.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레몬 쓰는 게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양념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요걸로 저희는 양념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궁금한 사항 그냥 이거 삶은 것 뿐이라고? 네. 아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서 그냥 맛보실 때는 아무 맛이 없으세요. 뭐가 아니 캔닝. 네. 맛있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다른 맛이 다른 첨가가 첨가가 전혀 되지 되지 않아요. 안한 거지. 이럴 때는 소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첨가하시면 안 되고. 그냥 토마토만. 네, 토마토만 끓여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볶음국시 저희가 사용하는 연락처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볶음국식은 도올이라고 해서 전화번호는요. 1544에 그건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아요.